안녕하십니까. 옴니버스 한국사입니다. 서주의 후국 연나라는 과연 북경을 차지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경시 방산구 유리하진에서 발굴된 유리하 상주시대 성터 유적과 그 발굴 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적은 1972년서부터 2024년까지 여러 차례 단계에 걸쳐서 발굴이 되었습니다. 왼쪽 위에 보시는 사진이 바로 상주시대 유리하 성터 모습입니다. 가운데는 유리하 성터를 발굴하다가 발견된 청동기 유물 모습입니다. 또한 오른쪽과 가운데에 보이는 이 청동 기물들은 유리하 성터에서 발굴된 것들입니다. 아울러서 청동 단검들도 발굴되었습니다. 왼쪽 아래에는 2023년에 발굴된 청동기 유물인데 그 내용 중에는 작채환이라는 주인공의 이름이 발견되어서 이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동기 내용을 보면 태보용연이라는 청동기 주인공이 작채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름이 환이고 관직은 좌작으로서 역사가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연나라 사람이 아니라 상나라 사람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유리하 성터의 구조를 보면은 외성벽은 북쪽 성벽 북쪽으로 350m 떨어져 있고 남은 성벽 폭은 6에서 9m. 외성의 해자 자체는 성벽 북쪽에 3에서 5m 밖에 설치되어 있었고 그 평균 두께는 7에서 8m, 깊이는 2.8m라고 합니다. 외성 해자 동쪽은 동남향으로 잘렸고 밝혀진 길이는 약 1020m입니다. 이 안에서 약 2300평방미터의 대형 건축 기단이 발견이 됐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유리하 성터를 토층을 파고 분석한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유리하 성터를 발굴하다 보니까 왼쪽 위의 사진처럼 우물이 발굴되었고 제사용으로 말의 희생이 발굴되었으며 인골갱에서 유해가 발굴이 됐습니다. 또한 궁전이라든가 도로로 진입하는 그 도로의 입석이 발굴이 됐고 연못도 발굴이 됐습니다. 또한 그 건물이 있었던 기둥 밑에 놓여있던 주춧돌도 발굴이 됐습니다. 아래에 보면 청동재 꺽창이 발굴이 됐고 맨 아래 사진을 보면 조개와 청동 기물로 조합이 된 말 고삐와 재갈이 발굴이 됐습니다. 오른쪽 큰 사진을 보시면 무덤 구덩이와 말의 무덤 구덩이도 같이 발굴이 돼서 궁전과 일반 백성들이 거주하는 무덤 공간도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유리하 유적을 기준으로 해서 은나라 혹은 상나라 때의 청동기 발굴 분포를 도식화한 그림입니다. 북경 유리하를 기준으로 해서 서남 쪽에 성주, 즉 정주가 위치해 있고 동쪽에는 발해와 발해가 만들어 놓은 습지가 넓게 분포하고 있는 상황이고 태행산맥의 동쪽 산록으로 해서 하북에서 하남까지 청동기 유물들이 발굴되었습니다. 오른쪽 산동선에는 태산을 기준으로 해서 고지대에 청동기 유물 발굴지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동북쪽에 26번에 표시되어 있는 청동기 유물지가 바로 객좌현 청동기 유물입니다. 기타로 봐서는 산서성, 태행산 산록을 기준으로 해서 쭉
띠처럼 연결이 되어 있으며 하서 회랑을 통해서 귀방이라든가 리가의 문화 이런 쪽과 상나라가 연결이 되어 있는 청동기 유물들이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상대 말기 청동기 분포로 본 상나라 영역을 보겠습니다. 전 페이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태행산맥 동쪽의 산록을 기준으로 해서 북경 지역과 하남 정주 지역이 쭉 벨트식으로 청동기 발굴지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도 산동성 태산을 기준으로 해서 고지대에 청동기 분포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청동기에 새겨진 명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상나라 말기에 상나라의 북방은 베이징 남쪽과 천진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고, 지금의 진왕도라든가 만성, 승덕 혹은 베이징 북부 쪽은 상나라의 확실한 영역이 아니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상나라가 망한 후에 서주초에 제작된 청동기를 기본으로 봤을 때 과연 그 후국인 연나라의 세력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았더니 청동기 분포지는 거의 태행산맥 동쪽인 산록을 중심으로 해서 쭉 포진되어 있거나 산동성 고지대, 그 다음에 연태 혹은 지금의 레주 지방을 기준으로 해서 청동기가 분포되어 있었고, 서주의 세력 범위라고 추정되는 곳은 북경의 서북쪽으로 보여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북경의 북쪽에는 당시에 산융이 있었고 산서성과 하서지방을 기준으로 해서 귀방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동북쪽으로는 고죽이 있었고, 이 산융의 동쪽에 위영지하 문화라고 하는 한국식 동검의 주인공들이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이 위영지하 문화의 상대 문화는 바로 하가점 하층 문화입니다. 따라서 이 위영지하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산융과 위영지하 문화의 주인공들이 연맹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이 위영지하 문화의 주인공이 바로 한국식 동검의 주인공이자 크게는 한국인의 조상들인 것입니다. 유리아 상주시대 성터에서 출토된 청동기를 분류하면 식기에 속해져 있는 정, 이, 괴, 언이 발굴이 됐고, 수를 따르는 기구로 분류가 되는 작, 화, 유, 치, 준, 뇌가 발굴이 됐고, 물을 담아놓는 반이 발굴이 됐으며, 동포와 청동기 무기류인 과와 극이 발굴이 됐습니다. 유리아 상주 시대 성터에서 발굴된 청동기의 명문을 보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아 출토 명문 청동기는 그 제작자 신분에 따라서 서주 왕실 관련된 청동기, 연우와 관련된 청동기, 상나라 사람 이름으로 된 공경대부급 청동기, 백종숙계로 위계를 표시하거나 그 조상의 이름을 고등으로 표시하는 서주식 공경대부급 청동기, 그 다음에 기타로 분류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는 것이 상나라 사람으로서 서주에서 공경대부를 역임한 사람들의 청동기가 가장 많습니다. 연나라 도성이라고 알려진 북경 유리아의 성터에서 발굴된 연우 관련 청동기는 13점밖에 안 됩니다. 또한 서주 왕실과 관련된 청동기는 2점입니다. 이것으로 봐서 유리아 상주시대 성터는 상나라 고위 관리들 그리고 유력인들이 따로 모여서 생활하던 곳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유리아 출토 청동기 주인공의 대부분은 상족입니다. 당시 서주에 의해 망하고 난 다음에 연이 명목적으로 관리를 했던 것인데, 상주 세력의 사람들이 너무
세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연나라라고 이름 지어진 이 소공 일족은 그렇게 큰 존재감이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유리아 출토 청동기의 명문 내용을 보면 상나라 출신들이 주위에서 파견한 연소공족 일족과 함께 연나라의 정치에 깊숙이 참여하면서 소공 아래 자위 지배층을 형성했다고 보여집니다. 서주 왕실은 상나라를 멸한 이후에 연나라와 같은 제후국에 신속한 이 상나라 사람들, 유민들을 종주, 즉 함양 혹은 성주, 낙양에 불러들여서 포상하면서 그 서주 왕실 체제 내에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정책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무왕이 은나라 유민들에 대한 통치를 주왕의 아들 록부에게 맡기고 동시에 무왕의 아우 관숙선과 채숙도를 파견해서 주왕의 아들인 록부의 정사를 독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무왕의 아우였던 관숙과 채숙이 난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름에서 삼감의 난이라고 합니다. 서주 왕실로 봤을 때 그 상나라의 핵심 지역에 대해서 은유민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면서 한편으로는 주족을 파견해서 견제를 통해 은나라 유민들을 관할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상감의 난 내지 자경의 반란이 발생하자 상족이 중심이던 유리아 그 도정터도 서주 왕실 군대에 의해서 대대적인 토벌이 일어났을 것으로 보고 은나라 유민들의 이산 과정에서 이 청동기들이 옮겨져 묻혔을 가능성이 높은 곳이 바로 객좌현 청동기물입니다. 유리아 성터 남쪽으로는 형대까지가 유리아에서 출토된 청동기에서 보이는 그 상나라 사람들의 동일 조끼나 인명이 새겨진 청동기물들이 비교적 촘촘히 나타나는 지역이고 형태 이남으로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세력이 약했던 연나라는 영정화를 넘지 못했습니다. 3300년경에 영정화 북쪽에서는 산융의 세력이 커서 장가원 상층 문화가 널리 퍼져 있었고 그 동쪽으로 하가점 하층 문화의 후예인 위영자 문화의 주인공들이 이 연나라를 저지하는 데 주요했다고 보여집니다. 서주 왕실은 성황에서 서주 중기 이후에 태행산맥 동쪽 최일선 방어선을 형태와 원시현 등으로 후퇴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후 고조선인 산융과 위영자 문화의 주인공들이 공격을 해서 아마 버틸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북경 유리아 도성 자체는 연나라의 도읍이라고 중국 학계에서는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상나라 공경대부급 고위 관료나 유력 계급들의 반란을 억제하기 위해서 따로 건설해 놓은 도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남 지역에 있는 연소공이 봉작을 받은 연지역과 북경 남쪽에 연하도가 있었다고 분리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